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때는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당연해서 몰랐던 것들을 막상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런 뜻에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에게 소중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평소에 소홀한 건 아닌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시작합니다. 강연 백도시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대에 합격하다. 박진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의지할 곳 없게 된 그는 16살 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받으시던 노령연금 1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안 될 때는 노인정에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했었고요. 일을 해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편찮으신 할머니를 대신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공사장 인부로 일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무거운 것을 들고 넘어져서 턱이 부러졌어요. 내 수술비 낼 돈도 없는데 나중에 할머니는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 수 있을까? 할머니를 모시고 살려면 일단 대학교를 가야겠다. 그 후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노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고된 몸으로 밤늦도록 공부해 2년 만에 의과대학에 합격한 그. 지금까지 힘들게 컸고 어렵게 공부했지만 그것들이 다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시련을 딛고 희망차게 사는 박진영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의대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 공사장에서 일할 때도 네. 그 전날 풀었던 수학 문제도 생각하고 네. 또 쉬는 시간에는 영어 단어도 외우고 또 집에 와서는 6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사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험할 때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수학 생각하다가 발 헛디디면 큰일인데 괜찮았어요? 네, 그래도 이제 저는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야지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영입니다. 사실 의대에 합격학원도 얼떨떨한데 갑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낯설고 어색해요. 이제 막 입학했을 뿐인데 제가 여기 나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얘기와 약속을 기억하면 열심히 살아나갈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어렵게 제 얘기를 할 용기를 냈어요.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고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이제 수원에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저를 누가 키워줄 거냐 이 문제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키워주시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고아원에 보내버리라고 제가 옆방에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돼서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80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던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반찬은 밥이랑 간장밖에 없고 그마저도 몇 끼 먹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심 한 끼는 할머님이 자주 가시던 노인정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정이 공사를 하느라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할머니 집에는 그때 돈이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가면 불우이웃을 돕자고 쌀을 모아두는 통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쌀을 몰래 훔쳐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집에 전기가 끊겨서 전기밥솥에 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 가서 뜨거운 물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에 쌀을 불려가지고 할머니께 드렸어요. 이틀을 그렇게 사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내가 돈을 벌어서 뭐라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당장 일을 시작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식당이나 가서 저를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고깃집 사장님께서 제가 일을 하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학교가 끝나면 저녁 6시인데 12시까지 고깃집에도 불판을 닫고 한 달에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돼서 10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1시, 2시까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7시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공부대로 집중도 안 되고 또 일하러 가서도 일도 집중이 안 되고 저는 이제 그제서야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급식비와 책을 지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약간은 지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에 열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내신 9등급이에요. 그냥 꼴찌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감사했고 저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 장학금을 받을 만한 성적이 나오지 못해서 등록은 하지 못했어요. 당시 등록금이 550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집 한 채가 맞먹을 정도로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슬퍼할 시간도 저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다시 편의점과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했어야 했어요. 아무도 안 받아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의 은혜를 저는 갚아야만 했고 또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인이 되니까 다시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 병원비와 제가 생활비를 담당해야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공사장 인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도 경쟁이 굉장히 세요. 새벽 5시에 나가야지만 그나마 일을 할 수가 있지 조금만 늦으면 차에 앉을 자리도 없어요. 저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잡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무거운 철근을 들고 가다가 계단에 걸려서 턱을 다쳤어요. 처음에는 턱이 그냥 빠진 줄만 알았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턱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별로 되지 않아서 간단한 수학 공부나 단어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났을 때 저에게 한 계기가 있었어요. 노인정에 자주 오시던 할머님이 계신데 3일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할머니 어깨가 퉁퉁 부으셔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른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깨가 완전히 부러졌다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어깨가 부러졌으면 그렇게 아프셨을 텐데 왜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서 참고 계셨냐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예전에도 다리가 부러지셔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었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노인연금을 10달을 넘게 모아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돕는 정형외과 의사가 돼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의대를 가기로 목표를 세웠어요. 그때가 2011년 겨울이었어요. 새벽 5시에 나갔다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저녁 5시예요. 정말 10분 동안 자리에 앉고 싶어도 진짜 자리에 앉을 힘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저번에 입원했을 때를 생각하고 또 옆에서 할머니가 응원해 주시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계속 이렇게 살기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엔 2시간씩 그렇게 힘들게 버텨서 2달 뒤에는 6시간씩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EBS 기초 강의로 수업을 듣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수학 기출문제가 2권이 있는데 4천 문제가 조금 넘어요. 저는 그 4천 문제를 수학 문제만 3번씩 풀어서 12,000번을 풀었어요. 정말 풀기 싫을 때도 많았고 어려워서 포기하기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걸 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녹초가 될 만큼 힘이 들어도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결심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늘이 있다면 저를 도와줄 거라 굳게 믿었어요. 2013년도에 한 의대에 지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문자가 오질 않아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합격이었어요. 가장 먼저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장하다고 기특하다고 좋아하셨어요.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의대는커녕 대학도 못 갈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의대를 간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앞으로 저처럼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행복했어요. 저 참 고생 많이 했죠. 네. 하지만 전 모든 이런 경험들이 제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겨울에 추워서 할머니를 모시고 노인정에서 살았을 때, 또 밥과 간장만으로 살았을 때, 또 훔친 쌀로 허기진 배를 채웠을 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는 열심히 살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 저는 오히려 이 경험들에 굉장히 감사해요. 물론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힘든 일에도 지지 않고 버텼던 것처럼 저는 또 그렇게 열심히 살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벼랑 끝에 서 있을 누군가를 잡아줄 힘이 되고 또 저희 할머니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제일 진영 씨 오늘날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분이 역시 할머니시죠. 네, 올해로 이제 92이신데, 아유. 네, 저 때문에 항상 이제 고생만 하시고, 네. 먹을 것도 항상 저 주시느라 항상 양보해 주시고, 네. 너무 고생만 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 그 소중한 할머니께서 나오셨어요. 네, 어디 계십니까? 할머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이, 손자가 그 어렵다는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지요. 우리 네. 손주가 이요 참 좋은 의대를 시험 봐서 합격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기쁜 마음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참 많이 부러워하실 텐데 이 기특하고 이 참 대견한 손자에게 할머니 하시고 싶은 말씀 또 한 뭐라고 말씀 좀 하시지? 해주세요.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의사가 되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게 항상 말하고 네, 하여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말씀에 좀 대답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께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을 텐데 우리 박진영 씨가. 네, 할머니 지금까지 저를 키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힘들게 의대에 들어왔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제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또 제가 이제 나중에 의사가 돼서 취업을 하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탕 맨날 사드릴게요. 네. 진짜 할머니 오래 사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던 박진영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